슬기로운 교행생활. 근속수당은 복잡하고 어려운 수당이 아닙니다. 지급 요건을 갖춘 교육 공무직원에게 매달 근속연수 곱하기 지급 단가의 금액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 수당입니다. 단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지급하고 신분 변동 시 1할 계산하고 방중 비근무자에게 방학 때 전액 지급하고 경력 재산정일에 인상해서 지급할 뿐이죠. 하지만 급여 담당자들에게 공무직원 급여 중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1, 2위를 다투는 수당 중에 하나죠. 이제부터 근속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속수당의 지급 요건부터 알아봅시다. 지급 직종에 해당하며 재직 중인 교육 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자 중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자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나 2015년 2월 28일 이전 채용자에 한하여 자녀당 최초 1년의 육아휴직, 질병 간병휴직 시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는 지급합니다. 공무직 처우 개선수당 지급 직종은 교육 공무직 20개 직종, 8개 직렬 지방 공무원의 휴직, 결혼 등으로 채용된 대체 근로자, 그리고 각급 학교 내 일자리 사업 계획에 의해 채용된 중증 장애 근로자와 소관 사업부서 및 채용 기관의 사업 계획에 따르는 직종이 있습니다. 청소원과 당직 전담원은 일반 교육 공무직원으로 특수 운영 직권인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과 달리 처우 개선 수당이 지급되므로 꼭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지급하느냐,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경력 산정일과 경력 재산정일입니다. 경력 산정일은 근속수당을 처음으로 받는 날이고 경력 재산정일은 근속수당이 인상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신분 변동을 했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전임 경력을 인정받게 된 경우 경력 재산정일에 반영하므로 근속수당은 경력 재산정일이 있는 달에만 인상됩니다. 이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을 2021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시행 이전과 이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의 경력 산정일은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중 근속수당을 처음으로 받는 날이었습니다. 근무기간이 최초 만 1년 이상이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중 하나였죠. 경력 산정일이 정해지면 바로 경력 재산정일이 결정됩니다. 경력 산정일이 1월 1일이라면 재산정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 되고 산정일이 7월 1일이라도 재산정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입니다. 경력 산정일이 3월 1일 또는 9월 1일이라면 재산정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그리고 3월 1일과 9월 1일이 각각 세트입니다. 2021년 3월 1일 이후에도 역시 경력 산정일은 근속수당을 처음 받는 날로 동일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기존 획일했던 날짜가 입사일에 따라 근로자별로 달라집니다. 경력 재산정일은 경력 산정일 이후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일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장 먼저 도래하는 일자가 1월 1일이거나 7월 1일인 경우 이 사람의 경력 재산정일은 1월 1일, 7월 1일이 되고 가장 먼저 도래하는 일자가 3월 1일이거나 9월 1일인 경우 이 사람의 경력 재산정일은 3월 1일, 9월 1일이 됩니다. 2021년 3월 1일 이전의 경력 산정에 대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전임 경력이 없는 행정실무사를 2019년 3월 28일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 행정실무사는 만 1년이 되는 2020년 3월 28일에서 가장 빨리 도래하는 경력 산정일이 7월 1일이므로 2020년 7월이 되어야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경력 산정일이 7월 1일이므로 경력 재산정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년 7월 근속수당이 인상됩니다. 이번에는 전임 경력 1년을 가진 행정실무사 대체를 채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근로자가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35,000원의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경력 산정일 미도래로 근속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즉 똑같이 2개월을 근무했지만 채용일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기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경력 산정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속수당을 처음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임 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입사한 달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그 사람이 월중 입사자인 경우 입사월의 근속수당은 1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경력 재산정일은 결정된 경력 산정일로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 되거나 3월 1일 또는 9월 1일이 됩니다. 2021년 4월 1일에 전임 경력 1년을 가진 행정실무사가 입사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입사일 당시 이미 1년의 전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입사일인 4월 1일이 경력 산정일이 되고 4월 급여부터 35,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받습니다. 1, 3, 7, 9월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이 7월 1일이므로 경력 재산정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 됩니다. 이 근로자의 근속수당이 7만 원이 되는 시점은 실제 경력이 2년이 되는 2022년 4월 1일이 아니라 경력 재산정일인 7월 1일이라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근속수당이 뭔지, 언제부터 주는지, 언제 인상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전임 경력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계획 변경에 의거해 2018년 9월 1일 이후 새로이 각종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부터 전임 경력은 주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합니다. 전임 경력은 직종에 상관없이 경기도 교육감 및 타시도 교육감 소속의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 공립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합니다. 사립유치원,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 교사 등 교원 대체 직종, 위탁 용역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 주 소정 근로시간이 기재된 경력 증명서를 받고 그것을 나이스 비공무원 인사에 업로드합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비례 인정한다는 것은 전임 근무 기간에 전임 경력의 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후 4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함을 의미합니다. 전임 근무 기간의 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후 현재 주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A와 B 모두 현재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임 경력도 둘 다 4개월씩 있습니다. 그러나 A의 전임 경력 주 소정 근로시간은 30시간, B의 전임 경력 주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때 A의 전임 경력은 시간 비례하여 3개월만 인정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이를 전부 인정하여 A의 전임 경력이 4개월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A의 전임 경력 4개월을 현재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전부 인정한다면 B의 전임 경력은 100%인 4개월보다 큰 5개월로 산정되는 모순에 빠집니다. B의 올바른 전임 경력 역시 3개월입니다. 따라서 전임 경력은 반드시 현 주소정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비례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최종 경력은 전근무지 경력을 합산한 후 1단위 절산 경력과 현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5년 5월 29일은 일단위 절사 후 5년 5월만 인정합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방학을 포함한 전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고,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학기간은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 자녀당 최초 1년의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사업장의 휴업기간 등은 경력에 포함됩니다. 만 60세가 넘어서 채용된 교육 공무직원은 만 60세 이상의 근무 경력만 한정하여 경력에 산정하나, 정년퇴직자의 경우 정년퇴직 이후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산정해 봅시다.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인 전임 경력 만 1년을 가진 C가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로 신규 채용된 경우를 두 가지로 가정해 볼게요. 우선 C는 지급 직종에 해당하며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데다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고, 전임 경력 역시 주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도 1년 전부 인정되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근속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로 C의 입사일이 2021년 4월 1일인 경우입니다. 이 예시는 앞서 언급해드린 내용입니다. 이미 1년의 경력을 가진 상태로 입사했기 때문에 입사일이 경력 산정일이 되고 2021년 4월부터 35,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경력 산정일인 2021년 4월 1일에서 1, 3, 7, 9월 중 가장 가까운 날이 7월 1일이므로 C의 경력 재산정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로 C의 근속수당은 7만원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7월 근속수당이 인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C의 입사일이 2021년 4월 12일인 경우입니다. 이미 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했기 때문에 입사일인 2021년 4월 12일이 경력 산정일이 되는 논리는 첫 번째와 같습니다. 다만 이때 월중에 입사했으므로 2021년 4월의 근속수당은 1화에 계산하여 지급하고 5월부터는 35,000원씩 지급합니다. 경력 산정일인 4월 12일과 가장 가까운 날이 7월 1일인 점은 앞의 경우와 같으므로 입사일이 2021년 4월 1일일 때와 경력 재산정일은 동일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근속수당은 7만원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7월 근속수당이 인상됩니다. 또 다른 월중 입사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의 전임 경력을 6개월 가진 D가 2021년 5월 10일 무기계약직 조리실무사로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아직 근속연수가 만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5월에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1년 이상이 되는 2021년 11월 10일이 D의 경력 산정일이 됩니다. 2021년 11월에 근속수당은 얼마가 될까요? 만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18일만 1화에 계산하여 24,230원을 지급하고 12월부터 35,000원 전액 지급합니다. 경력 산정일인 11월 10에서 1379월 중 가장 가까운 날은 1월 1일이므로 D의 경력 재산정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D의 근속수당은 7만원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에 근속수당이 인상됩니다. 이번에는 2입니다. 2는 주소정 근로시간 20시간의 전임 경력을 1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대체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전임 경력 1년을 가지고 있으니 2021년 9월 1일부터 근속수당 35,000원을 주면 되겠구나 하셨겠지만, 지급 시점도 금액도 모두 틀렸습니다. 2018년 9월 1일 이후 새로이 각종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전임 경력은 주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이해 채용일 기준 전임 경력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2022년 3월 1일이 되어야 만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의 근로계약은 2022년 2월 28일까지여서 근무기간 중에는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만약 이가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이라면 2022년 3월 1일에 만 1년 이상이 되므로 경력 산정일이 2022년 3월 1일이 되고 그때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2018년 9월 1일 이후 새로이 각종 수당이 지급 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속수당은 현재 주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26,250원이 됩니다. 경력 산정일과 1, 3, 7, 9월 중 가장 가까운 날이 3월 1일이므로 경력 재산정일은 3월 1일과 9월 1일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근속수당이 인상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F는 좀 기분이 그러니까 H로 합시다. H는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로 10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1일에 근속수당이 인상되었고요. 따라서 H의 경력 재산정일은 3월 1일과 9월 1일입니다. 2018년 5월 28일 이전 채용자이고요. H가 2021년 6월 1일에서 2021년 7월 31일까지 2개월의 간병휴직 후 2021년 8월 1일에 복직했다면 2021년 9월 1일부터 근속수당을 인상해 주어야 할까요? 간병휴직은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 9월에 H의 근속연수는 11년에서 2개월을 제외한 10년 10개월이고 만 11년이 되는 날은 2021년 11월 1일입니다. 여기서 2022년 1월에 근속수당을 인상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애초에 H의 경력 재산정일은 3월 1일과 9월 1일입니다. H의 근속수당이 인상되는 날이 3월 1일과 9월 1일뿐이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과 9월 1일 중 2021년 11월 1일과 가장 가까운 2022년 3월 1일부터 11년 차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에 근속수당이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근속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속수당의 핵심은 바로 경력 산정일과 경력 재산정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 근속수당이 예전처럼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